네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성공적인 다면평가 운영을 위한 8가지 핵심 고려사항입니다. 이게 참 중요하죠. 기업에서 다면평가, 인사고과나 역량개발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? 그 핵심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다면평가가 잘 쓰면 정말 좋은 도구인데 또 잘못 운영하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8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첫 번째랑 두 번째 핵심을 좀 묶어서 봐야 할 것 같아요. 명확한 목적 설정하고 신중한 평가단 구성. 이 두 가지는 정말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것 같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다면평가를 왜 하는지, 그 목적이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의 역량을 치우는 건지 아니면 승진이나 보상 같은 걸 결정하려는 건지에 따라서요. 그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아, 그렇겠네요. 목적에 따라서. 네, 역량 개발이 목적이면 피드백을 잘 줄 수 있는 동료나 부하직원의 의견이 중요할 수 있고요. 근데 승진 결정 같은 거라면 아무래도 상사의 평가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목적이 맞지 않는 평가단 구성은 오히려 좀 혼란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목적이란 사람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이제 무엇을 평가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이걸 정해야겠네요. 세 번째가 측정 가능한 평가 항목 선정, 네 번째가 결과 활용 방안 설계. 이게 또 중요해 보이는데 특히 역량 같은 거는 좀 추상적이잖아요. 이걸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예를 들어서 소통 능력이라는 항목이 있다고 하면요. 이걸 그냥 소통 능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두는 게 아니라 회의할 때 다른 사람 의견을 잘 듣고 좀 건설적인 질문을 하는 편인가? 라든지 아니면 업무 관련 정보를 명확하게 또 제때 공유하는가? 이런 식으로요. 아주 구체적이고 또 관찰 가능한 행동으로 풀어내야 합니다. 그래야 평가할 때 주관성을 좀 줄일 수 있고요. 아, 행동지표로 만드는 거군요. 네.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고 또 개선 계획까지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. 단순히 그냥 평가하고 끝 이게 아니라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으로 이어지도록 미리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. 그런데 다면평가하면 의뢰 광점되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인기 투표처럼 되거나 아니면 평가자들이 서로 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다섯 번째, 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하고 여섯 번째,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런 우려랑 좀 관련이 깊어 보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부작용을 막으려면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좀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. 아니면 평가자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일인지 그런 걸 좀 인지시키는 노력도 필요하죠. 그리고 또 평가 과정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잖아요. 아, 그렇죠. 사람이 일일이 하면. 네. 그래서 평가 배포부터 취합, 분석까지 좀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, 이게 단순히 그냥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. 평가 과정 자체의 공정성이나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민감한 제도는 한 번에 확 바꾸기보다는 7번째 조언처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게 훨씬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. 작은 규모로 먼저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 또 구성원들의 이해나 수용도 같은 걸 높여가는 방식이군요. 네, 맞아요. 특히 다면평가처럼 이게 좀 민감할 수 있는 제도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얻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. 점진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신뢰를 쌓아갈 시간을 좀 벌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어쩌면 이 모든 과정의 성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평가자 교육입니다. 아, 교육이요? 네. 아무리 시스템을 잘 만들고 항목을 잘 정해도 평가자가 평가 기준을 막 자기 맘대로 해석하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평가해버리면 사실 다 소용없게 되잖아요. 평가자 교육, 중요성은 알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. 다들 바쁜데 교육에 제대로 참여하게 하고 또 배운 대로 실천하게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강조해서 교육해야 할까요? 아, 좋은 질문입니다. 교육의 핵심은 결국 왜곡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, 이걸 몸에 익히게 하는 데 있어야 해요. 그냥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메시지 말고요.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공유하고 예를 들어서 후광 효과라든지 관대와 경향 같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평가 오류 유형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거랑 또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야 합니다.
그리고 평가가 그냥 점수 매기는 게 아니라 동료의 성장을 도와주는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. 결국 평가의 질은 평가자들의 역량이나 인식 수준에 달려있다고 봐야죠. 네, 오늘 이렇게 핵심 고려사항을 쭉 짚어보니까요. 성공적인 다면 평가라는 게 정말 철저한 준비와 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단순히 제도를 그냥 도입하는 걸 넘어서 조직 문화의 일부로 잘 정착시키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겠네요.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당신이 속한 조직이나 혹은 경험했던 평가 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이 원칙들이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었는지, 그리고 그게 개인의 성장이나 혹은 조직 전체의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아마 또 다른 어떤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.